오랜 세월을 함께했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70대 김 선생님은 최근 평생 직이었던 친구를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의 연봉과 아파트 평수를 들먹이며 은근히 기를 죽이는 그와 헤어지고 나서야 선생님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나이 들어 맺는 관계는 양이 아니라 결이 중요합니다. 내 아픔을 가십거리로 삼거나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감정의 침입자일 뿐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인연을 용기 있게 놓아주고 그 빈자리를 고요한 평온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관계의 폭은 좁아져도 그 깊이는 더 진해지길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70대 박 여사님은 최근 수십 년 지기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모임의 화제는 늘 친구 자식의 승진, 손주의 성적, 혹은 새로 산 고가의 가방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이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이야기하려 하면 친구는 어느새 우리 애는 이번에 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로챘습니다. 박 여사님에게 그 만남은 소통이 아니라 친구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들러리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데 급급합니다. 이런 친구 곁에 있으면 나의 성취는 작아 보이고 평온했던 일상은 남과 비교당하며 빛을 잃게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타인의 성취를 부러워하며 낭비하기엔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인연에게서 과감히 걸어 나오세요. 자랑의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나의 소중한 일상이 환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굽이길에서 실수를 하고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노년의 우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서로의 주름을 보듬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칼날 같은 기억을 휘두르곤 합니다. 60대 후반의 최 선생님은 최근 고향 친구 한 명과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마다 수십 년 전 최 선생님이 사업에 실패했던 일이나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실수를 마치 어제 일처럼 끄집어냈습니다. 자네 그때 참 철없었지라며 웃어넘기기엔 그 빈도가 너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최 선생님이 애써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은 순식간에 과거의 늪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들춰내는 사람은 상대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틀 안에 상대를 가두어 둠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용서와 망각은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낡은 상처를 헤집어 다시 피를 보게 만드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저녁은 지나온 발자국을 지우며 걷는 시간입니다. 나를 과거의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 대신 지금의 나를 존중하고 다가올 내일을 응원해주는 사람과 걷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부디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과거의 그림자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시소와 같아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평온한 균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유독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계 때문에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바로 자신의 불행과 요구사항만 쏟아놓으며 상대의 기운을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입니다. 70대 초반의 정 여사님은 오랜 지인과의 만남이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은 전화를 걸어오면 1시간이 넘도록 자식에 대한 불만, 몸이 아픈 고통,
세상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정 여사님이 정성껏 위로를 건네고 자신의 작은 고민이라도 이야기하려 하면 지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라며 말을 잘라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 여사님은 마치 영혼이 탈탈 털린 듯한 무력감을 느꼈고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볼 에너지는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상대방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쏟아버리는 쓰레기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나를 충전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가진 마지막 열정까지 갉아먹는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턱을 조금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나를 웃게 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아껴두시길 바랍니다. 넷째,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대화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혜를 나누는 향기로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만나기만 하면 입술 끝에 독을 묻힌 채 타인의 사생활을 헤집어 놓기에 바쁩니다. 바로 험담을 일상의 유일한 낙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60대 후반의 이 선생님은 최근 오랜 친목 모임에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주변 사람들의 비밀을 보따리 풀듯 내놓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네만 알고 있어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덧 다른 이의 아픈 가정사나 경제적 치부를 안주거리 삼아 난도질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깎아내리며 묘한 쾌감을 느끼는 친구의 눈빛을 보며 이 선생님은 문득 소름 끼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이야기도 저렇게 소비되겠구나라는 강한 불신이 생긴 것이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내면이 결핍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기에 남의 불행을 끌어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결국 소중한 인격마저 함께 오염되고 맙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잎이 다 떨어진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남의 비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진심을 내어주지 마세요. 험담의 소음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의 고요한 품격이 지켜집니다. 입을 열어 남을 해치는 사람보다 입을 닫고 나를 돌아보는 침묵의 인연이 훨씬 값진 나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곁에 두면 해가 되는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나쁜 관계를 덜어낸 자리는 결코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비로소 당신의 평온과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취미,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으로 채워질 축복의 공간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홀로 서는 당신의 뒷모습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당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